자, 12번째 범죄인 인도법. 12번째, 13번째까지 하면은 1단계 강문도 끝납니다. 그러면 법령 특강 5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1단계가 비중이 큽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1단계 정도 시간 정도 하면은 얼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5월 말까지 법령 특강을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해요. 마무리해서 가능하면 조금 원래 6월 15일까지 법령을 완성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월 말까지 제가 법령을 당겨서 마무리할 거예요.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의 기출을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5월 말까지 기출 문제집이 나와요. 가능하면은 미안한데 가능하면 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재 주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부가 되거든요. 그 출판사에도 5%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재 수입에 대해서는 기부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카드 결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남을 좀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능하면은 기출 문제만큼은 좀 카페를 통해서 주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실은 지금 주변에 우리는 저는 사실 오늘 일을 하자 돈을 벌지 않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밥은 먹어요. 그죠? 밥을 먹고 사는데 주변에 보면은 정말 새끼 중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어린이들 또 노인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좀 동참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2번 범죄인 인도법입니다. 인도법.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인도법은 자, 전속 관할이 있죠. 그 인도 심사와 청구는 어디서 합니까? 예, 바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청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청구를 하고요.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인도조약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이 말. 이 법과 다른 규정. 그러니까 이 법은 범죄인 인도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규정은 뭡니까? 인도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되면은 그 규정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조약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되면은 조약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조 상호주의가 나옵니다. 상호주의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밥 한 끼 사면 여러분도 나한테 밥 한 끼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유사한 인도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도 당신이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 그런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범죄 인도법을 적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 외국으로 어떤 범죄 인도인데요. 외국으로의 어떤 범죄 인도가 되겠는데, 자, 먼저 인도 범죄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장기 1년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 인도는요, 무조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최소 중요성의
원칙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 그리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요거는 뒤에 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7조와 9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7조와 9조 비교하면서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4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에 속하는 경우는 절대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밑에 5가지는 임의적 인도가 될 사유입니다. 여기서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4가지 해당되는 경우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5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암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공소시효가 나옵니다. 그죠? 자, 두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재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가 아닙니다. 왜? 여기 보시면 재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또 재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는 아니고요. 무엇에 관한 재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이어야 합니다. 인도 범죄에 관한 재판은 절대가 되겠고요.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한 재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국에서 하는 재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절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만 인도 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 재판이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에서는 이 2가지만 조심하시면 절대로 안 틀려요. 자, 그런데 임의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장난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임의는요, 여기 사망하고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데,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자, 사망해 보시면 내용이 2개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앞에 건 이미 했고,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한 재판은 임의라고 했고, 또 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또 상국에서 하는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처벌받기로 확정된 경우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는 의미가 맞지만 3번, 4번에서 마지막 이런 것들 장난쳐버리면 의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이 내용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자,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입니다. 자,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인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한번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인도에 관한 제한 원칙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2문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면 되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쌍둥이 최상구는 특정,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특정
특정이죠. 특정. 유자를 마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쌍둥이 최상구는 특정 유자를 마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무슨 말이에요?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나라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인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모두, 그죠? 쌍방 모두 법률에 의해서 범죄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인도하지 않는다. 구성해야만이 인도가 가능하다. 그 원칙이 바로 쌍방가벌성 원칙입니다. 그 다음 최소 중요성의 원칙은 뭐예요? 최소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징역, 검거에 해당되는 범죄라야만이 인도가 가능하다. 상호주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죄인도법에 유일하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만 그래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만 우리 범죄인도법에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는 조문으로 어떤 조문 내용의 의미상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만큼은 명문 규정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특정성의 원칙은 뭐예요? 무조건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용된 범죄만 인도가 된다. 허용되지 않는 범죄는 인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인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있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까?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인도 심사 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 살인범이에요. 자, 살인범이 우리나라에 도주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주를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인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죠? 인도 요청을 청구할 것이고요. 그러면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접수를 하게 돼요. 외교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명령을 내려요. 인도심사 청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지시를 할 것이고 소속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범인이 구속되어 있다면 3일 이내 인도심사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뭐한다? 결정을 하겠죠. 그죠? 각하 결정, 인도 거절 결정, 인도 허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구속되어 있다면 2개월 이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런 절차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자, 11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외교부에서 접수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접수를 하면 외교부 장관이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장관한테 송부한다. 그림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은 법무장관한테 송부하면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를 하고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 법무부 장관 요거 하고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법원, 그죠? 외교부 장관. 요걸 갈로 해놓고 갈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또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자, 그리고 인도 심사 청구입니다. 자, 소속 검사가 청구를 하겠지요.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만약에 구속되어 있다면 3일 이내 인도 심사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 심사 청구는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겠고, 검사는 인도 심사 청구를 했을 때 청구서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제 인도 심사를 하겠죠. 검사가 청구를 했으니까 법원은 지체 없이 인도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범인이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주실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5일에 가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 각하 결정, 거절 결정,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적법한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 취소된 경우는 각하를 하고요.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다. 인도 거절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인도할 수 있다. 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인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기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범인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할 때는 말로 동의를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인도 거절 결정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청구 경합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 법무장관은 둘 이상 국가로부터 동일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심사 청구 명령 취소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청구국에서 이제 됐다. 인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청구로부터 인도 청구를 처리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법무장관한테 통지를 하고 그다음 인도 심사 청구 취소도 서면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3절 범죄인 인도 구속이 됩니다. 자, 구속영장 발부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막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자, 인도 구속을 해야 되니까 영장이 있어야 될 거, 그 구속을 해야 되는 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검사는 법무부 장관 인도심사 청구 명령이 있을 때는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범죄인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구속영장은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영장을 제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 인도 구속 절차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또 조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인도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청구를 하면은 외교부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면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한테 송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은 바로 안 할 때는 외교부 장관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에는 석방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법무부 장관이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않으면 외교부에 통지를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는 석방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면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잖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뭐예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소속 검사는 구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2개월 이내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을 한 상태에서 2개월 안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않으면 석방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석방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외교부 장관이 청구로부터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받았을 때는 법무부 장관한테 송부한다. 이 말.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긴급 인도 구속에 관한 법무부 장관 조치가 되겠죠. 자,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고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 긴급 인도 구속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긴급 인도 구속 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검사장에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긴급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범죄인을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범죄인에 대해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떻게 한다?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 장관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외교부 장관한테 통지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검사는 긴급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범죄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조치인데요. 자, 구속을 했어요. 자, 구속을 했는데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 그림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있죠. 밑에 여기 2항의 1호 2호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 긴급 인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보시면 범죄인이 긴급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뭐예요? 28조 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28조 1항이 여기 있잖아요. 통지를 해야 된다 했는데 통지가 없는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나머지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볼까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35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 기한입니다. 인도 기한은 인도 명령을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로 한다? 30일로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도 명령할 당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인도 기한은 구속되었거나 구속 집행정지 취소에 의해서 다시 구속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로 한다 하는 거. 이게 인도 기한이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범죄 인도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